오늘 정시데스크 큐시트 이렇게 꽉 찼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드 흑폭풍이 불어닥친 정치권 먼저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청와대 침묵 길어지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닷새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 2시간가량 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자유 발언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성주를 찾아 민심을 교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발언 시작 전에는 이 사드 괴담송에 맞춰 춤추는 민주당 의원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하는데 426일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또 한중 관계가 악화된 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맞대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 핵 보유 용인해주는 꼴이라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방미단을 파견하겠다는 한국당을 향해 보이콧의 명분을 잃은 당의 미국행은 안보 외교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 사드 배치 강행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커지고 또 경제 보복을 포함한 대중외교의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성주에서 나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5달 동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숙식했던 텐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신발이 날아다니고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였던 4월 26일에도 이해주는 없었습니다. 어찌 정표를 청산해달라고 선택했던 촛불 정부에서 평화였던 이 마을을 이렇게 유린할 수가 있는 겁니까? 4월 26일과 다른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드 문제만큼은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욱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을 유린된 이 마을의 모습으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전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저지른 불법인 것입니다. 네, 앞서 영상도 보시고 기자회견도 보셨지만 일단 성주 지역의 일부 주민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도 내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라는 이름으로요. 홍준표 찍었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사진 한 장이 좀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단 사드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이 현수막을 같이 들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당시에가 여성단체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른 후보들과 같이 찍었는데 박근혜의 적폐다라면서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서 이거 좀 입장이 바뀐 거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똑같이 지금은 저 때는 박근혜 적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성주 일부 주민들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 육군 대령 출신인 김기호 경기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 교수님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단체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한밤중에 군사작전처럼 감행해서 또 부상자도 속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대선 때 입장은 모호하긴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주 주민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제 자정부터 아침 오전 8시 정도까지 한 8시간 동안 기습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부분이라던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특히 국내에 없을 때 이렇게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 좀 분노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이게 뭐 사드를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고의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좀 방법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서 나서 한 거의 1년 5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26일 만이요. 그치, 426일 만에. 사실은 벌써 이게 원래 하루나 이틀 만에 일주일 안 돼서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긴급 전개해서 임시 배치되는 그런 무기거든요. 어느 국가에서든지 반대 목소리는 있게 마련인데 다 소통을 하고 민주적 절차로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몇 차례 설명회 하려고 하는데 왜 무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로. 근데 저는 이제 뭐 군인인 출신이라 그런 거보다 군사 무기를 들이는 거 군사작전처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군사작전처럼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거기 그 입구를 민간인들이 막아가지고 경찰도 오히려 민간인한테 검무를 당하고 군용 차량도 못 올라가고 그랬던 것은 또 지난번 미사일 화성 14형 발사할 때는 기름이 전기가 없어가지고 레이더가 가동이 안 돼서 추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는 대통령 아까 사진도 나오셨지만 후보 시절과 직접 대통령이 되고 봐서 트럼프라든지 아베, 푸틴, 뭐 심지어 김정은한테 배신이 제일 클 거예요. 거기다 뭐 시진핑 다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후보 시절하고는 간이 달랐을 거예요. 대통령은 자, 나라 안위를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 대목에서 제가 네. 좀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극히 일부의 주장이긴 하겠지만 한 누리꾼이 올린 댓글을 보니까 박근혜 정권이 저랬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 가서 주민들 눈물 닦아주면서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폭력을 받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저기 아주 그 극단적으로 심한 분 몇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고 반대 거기 대열에 합류했을 가능성은 과거 여기 광화문에서 합류했던 그런 전력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청와대 저렇게 사드 추가 배치하는 동안에 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우선 뭐 보도 채널에서 생방송까지 했을 정도로 그 상황이 상당히 위중했습니다. 대치 상황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찰 8천여 명과 이제 성주 일부 주민들 그리고 투쟁위 소속 그 시민들이 이제 같이 부딪히는 장면을 아마 청와대도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취재 결과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진이 워낙 진입 작전이 치열하고 부상자도 나올 것 같으니까 경찰의 진입 작전을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청와대를 지키고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또 퍼지면서 뭐 일단 미국의 그런 전방위적 압박 때문인지 뭐 외교적인 압박 때문인지 혹은 정부나 대통령이 방문 전에 일단 하고 간 지시여서인 건지 여러 가지 분석과 그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방부를 좀 방문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인데요. 이렇게 꼬집었는데 먼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4월 26일 날 사드 최초의 임시 배치 당시보다도 이번에 훨씬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번에 배치가 얼마나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그 폭거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고 강대국이 기침을 하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정치 권력이 유독 주민들한테는 강했습니다. 저거 한 말씀 네. 올리면은 저 김종대 의원께서 네. 대단한 군사 안보 식견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시죠. 예. 근데 저분이 아무리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사드가 어떤 무기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거는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근데 뭐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드 배치 뭐
뭐 배치하지 말아야 되는 이걸 떠나가지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비판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한번 저 짚어보도록 하고. 막었으면은 그 경찰도 여경팀이나 종교팀을 구성해서 큰 사상자가 발생 안 하도록 지혜롭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배치 못합니다. 저기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찰이 검문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 저희 일단은 뭐 배치가 된 거니까는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차치하고요.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불똥이 튈까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 소속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굉장히 보조를 잘 맞춰왔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부른 것도 있었잖아요. 정의당마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 후보자는 인준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데스노트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사실 이번 사드 배치 관련해서요. 정의당의 비판 수위가 가장 높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들도 이 정의당의 비판이 가장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뒤늦게 알았다라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또 경로까지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문 대통령이 그때와 지금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청와대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가 저렇게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나서 사실상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기문란이다, 국방부의 국기문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했던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임시 배치라고는 하지만 입장이 좀 단박에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속되는 비판에 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김재호 교수님, 제가 야권 인사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1박 2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러시아 방문하고 들어온 거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공교롭게도 사드 배치한 거 이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던데 김 교수 보시기에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송영문 국방장관이 오늘 중으로 하겠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네. 예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아까 청와대 발표도 있었는데 그 4기 반입 안 된 거에 대해서 경로하고 국기문란이라 그랬을 때 아마 백악관에서 약간 좀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철회하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게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을 통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어느 갑자기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하시겠는데 후보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사드 문제가 경로하고 나서 하나씩 핵에서 부딪혀 가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 아셨던 지식과는 좀 다른 거 역학관계라든지 뭐 동맹관계라든지 지식가보다는 뭐 저 현실이죠, 현실. 예, 현실 같은 거 이거 배치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복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순방 갔을 때, 방문 갔을 때 일부러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임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는 대로 배치를 원래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필 이 러시아 그 방문 기간 도중에 배치하게 된 거지. 뭐 일단은 이날 딱 콕 집어서 이날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뭐 그리고 이걸 오히려 그러면은 순방을 갔다 와서 러시아 방문 갔다 와서 좀 배치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새로운 의혹이 번질까 봐 그냥 예정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럼 취재를 한 김에 이것도 네. 한번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배치해서 지금 성주도 그렇지만 다른 여권이죠. 이제 시민 사이에서 비판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 사이에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 해법
어떻게 좀 구성하고 있답니까? 청와대에서는. 자, 되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이제 기자들이 만나서 이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자, 기자들이 그러면 이제 대국민 담화나 혹시 그 민심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할 거지만 사실 메시지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 공개 일정은 없고 뭐 현재까지 뭐 대변인이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브리핑을 따로 할 계획이 없다. 문 대통령 입장이라면서 뭐 할 그런 발표를 할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저를 하는 거냐? 뭐 내용이 고민인 거냐? 형식이 고민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민심을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구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메시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 그런 게 좀 아직까지 좀 정해지지 않아서 상당히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 평소에는 뭐 사실 예전에는 그 후보 시절이라든지 일단 야당 측이었을 시절에는 세월호 가족들을 좀 어루만지면서 일단 단식에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이제 사망했을 당시 처음에 그때는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직접 그 가족들을 찾아서 손잡아주면서 이제 우리 진상조사 강하게 외칠 겁니다. 정치권에서 진상조사하도록 국정조사를 열더라도 우리가 파악해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백남기 농민 병원으로 갔을 때 장면인데 그렇게 일단은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할까, 또 어떻게 전달할까, 그것에 대해서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고 있고요. 청와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사드 배치된 지 이틀째인데 고심이 길어지는 건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꼈던 건지 오늘 청와대 앞으로 또 성주 주민들 그렇죠. 몰려가서 좀 시끄러운 장면이 연출됐다면서요.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고 이제 사드 배치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우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저지 단체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청와대 앞에서 입장을 내달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이 있다면 향후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안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 주민들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국가 중대 사안이다 보니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고 특히 청와대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대선 때 2차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6차 핵실험이 있으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도발을 연이어 하는 것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뿐이지만 원칙을 뒤집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온 그 사드 저지 단체들이나 성주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김기호 그 지금 여권 안팎 특히 여당에서도 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성주 주민들 바라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놨으면 좋겠다. 어떻게 설득을 좀 직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면 돌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지했던 지지층에 사실 나도 처음에는 반대론자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돼서 진실을 다 파악하고 보니까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위협해서 성주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안위하기 위해서는 사드 한미동맹도 그렇고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사과는 아니더라도 설명 정도는 해야 되니까 설명 아니냐. 정도는 해서 왜냐하면은 저도 외부 강의나 학생들 질문을 받으면 왜 갑자기 사드가 우리 필요한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2014년 3월 26일 이전까지는 우리는 사드가 불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커드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달지 못했거든요. 노동 미사일 이상만 핵탄두를 달았는데 그럼 노동 미사일은 왜 일본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2014년 3월 26일 날 갑자기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고각 사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케파레티 전추만 미군 사령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3월 8일 날 핵탄두를 네. 소용한 공모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어제 또 엊그제 육체 핵실험하고서 EMP 폭탄을 100km 상공에서 폭파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3도 40km밖에 못 올라가니까 100km 하면은 사드가 아니면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면은 변절자가 아니라는 거 인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면 돌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면 돌파하기에는 뭐 너무 과거 발언들이 좀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엔 국방위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국정감사도 하고 했을 때 정말 사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발목이 잡힐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었을까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도 사드가 과연 효용이 있는 것이냐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실험을 위해서 계획된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격한 그 성공률이 70%라는 겁니다. 과연 효용이 있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만들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입니다. 자, 저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여당 지지층들은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우려된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때는 뜻을 함께했지만 사드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이 좀 분명하게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문재인 정부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참여연대에서도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였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북한이 공격을 하면은 이것에서 맞받아치면서 이 북핵 이슈가 점점 더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그런 쓴소리거든요. 일단 전화를 했는데 일단 상당히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말을 아끼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또다시 분명히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도 안보 문제라는 거 인식을 좀 같이 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 사드 배치 강행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커지고 또 경제 보복을 포함한 대중외교의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성주에서 나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5달 동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숙식했던 텐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신발이 날아다니고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땅! 4월 26일에도 일주일은 없었습니다. 어찌 정크를 청산해달라고 선택했던 촛불 정부에서 평화였던 이 마을을 이렇게 유린할 수가 있는 겁니까? 4월 26일과 다른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드 문제만큼은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욱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을 유린된 이 마을의 모습으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단체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한밤중에 군사작전처럼 감행해서 또 부상자도 속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대선 때 입장은 모호하긴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주 주민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제 자정부터 아침 오전 8시 정도까지 한 8시간 동안
기습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부분이라던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특히 국내에 없을 때 이렇게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 좀 분노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이게 뭐 사드를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고의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방법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서 나서 한 거의 1년 5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26일 만이요. 그렇지, 426일 만에. 사실은 벌써 이게 원래 하루나 이틀 만에 일주일 안 돼서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긴급 전개해서 임시 배치되는 그런 무기거든요. 어느 국가에서든지 반대 목소리는 있게 마련인데 다 소통을 하고 민주적 절차로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몇 차례 설명회 하려고 하는데 왜 무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로. 근데 저는 이제 뭐 군인인 출신이라 그런 거. 오늘 정치데스크 큐시트 이렇게 꽉 찼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드 후폭풍이 불어닥친 정치권 먼저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청와대 침묵 길어지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닷새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 2시간가량 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자유 발언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성주를 찾아 민심을 교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발언 시작 전에는 이 사드 괴담송에 맞춰 춤추는 민주당 의원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하는데 426일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또 한중 관계가 악화된 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맞대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 핵 보유 용인해주는 꼴이라면서 야당의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방미단을 파견하겠다는 한국당을 향해 보이콧의 명분을 잃은 당의 미국행은 안보 외교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고. 군사 무기를 들이는 거 군사작전처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군사작전처럼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거기 그 일구를 민간인들이 막아가지고 경찰도 오히려 민간인한테 건물을 당하고 군용 차량도 못 올라가고 그랬던 것은 또 지난번 미사일 화성 14형 발사할 때는 기름이 전기가 없어가지고 레이더가 가동이 안 돼서 추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는 대통령 아까 사진도 나오셨지만 후보 시절과 직접 대통령이 되고 봐서 트럼프라든지 아베, 푸틴, 뭐 심지어 김정은한테 배신이 제일 클 거예요. 거기다 뭐 시진핑 다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후보 시절하고는 간이 달랐을 거예요. 대통령은 나라 안위를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 대목에서 제가 네. 좀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극히 일부의 주장이긴 하겠지만 한 누리꾼이 올린 댓글에 보니까 박근혜 정권이 저랬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 가서 주민들 눈물 닦아주면서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폭력을 받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저기 아주 그 극단적으로 심한 분 몇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고 반대 거기 대열에 합류했을 가능성은 과거 여기 광화문에서 합류했던 그런 전력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네. 청와대 저렇게 사드 추가 전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저지른 불법인 것입니다. 네, 앞서 영상도 보시고 기자회견도 보셨지만 일단 성주 지역의 일부 주민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도 내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라는 이름으로요. 홍준표 찍었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뭐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사진 한 장이 좀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단 뭐 사드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이 현수막을 같이 들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당시에가 여성단체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다른 후보들과 같이 찍었는데 뭐 박근혜의 적폐다라면서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서 이거 좀 입장이 바뀐 거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똑같이 지금은 저 때는 박근혜 적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뭐 성주 일부 주민들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 육군 대령 출신인 김기호 경기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교수님 조금